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에 들리는 흉흉했던 소식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코인 업계가 다 힘들긴 하지만 최근에 유독 이더리움 관련 흉흉한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격이 떨어져서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별 이더리움의 ETF 순유입 유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주황색이 이더 A라고 돼 있는 게 참고로 블랙락의 이더리움 ETF입니다.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다 아래쪽으로 지금 순유출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23일 거는 못 가져왔는데 22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ETF가 9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으니까 장사가 없겠죠. 그리고 9일 연속이었는데요. 10일 전에도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는 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0이어서 뭐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 전도 또 마이너스고 거의 11일 연속으로 뭐 빠져나가니까 뭐 이더리움 가격이 그렇게 재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웹3 보안업체 설립자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망하면 코인 시장 진짜 재미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더리움이 망한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야, 이거 좀 말이 심한데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더리움이 망한 건 아니지만 저번 주에만 크립토 업계 5개가 무려 폐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5개 중에 2개가 이더리움 관련 업체였습니다. 하나는 신디케이트라는 사실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인데요. A16G도 한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그냥 빵원이 되고 망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관련 뭐 레이어 2 고속도로 만들어 주세요. 뭐 롤업 들어가는 D앱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 유동성도 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그냥 뭐 아비트럼 쓸까? 그냥 뭐 옵티미즘 쓸까? 기존에 있었던 거 베이스 쓸까? 기존에 있던 것만 쓰다 보니까 새로 만들 수요가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로 네트워크라는 것도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워낙 많으니까 망해버렸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망하면 코인 산업 전체가 망하지만 이더리움이 망한다면 코인 산업은 망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재미없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 등 대중화된 분야들이 이더리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성숙한 퍼블릭 체인이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속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레벨의 보안을 갖췄다든지 개발자 수를 갖췄다든지 기관들의 채택이나 신뢰를 받은 코인이 아직까지 없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SEC에서 토크나 주식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어쩐지 어제 밤에, 저는 뭐 온도가 본전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하고 좀 떨어졌었거든요. 뭐 농담입니다. 본전 오면 좋은 거긴 한데 좀 빨리 달린다 싶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SEC가 시장의 우려와 반발을 고려해서 토크나 주식 거래 허용 계획을 연기했다. 뭐가 제일 문제냐? 가장 큰 거는 기초 자산이 되는 상장 기업의 승인이 없이 발행된 제3자의 주식 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뭐 상장 기업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뭐 증권사가 상장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야,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애플, 구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상장 기업인 뭐 오픈 AI라든지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불법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거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익명성을 띠는데, 그러니까 KYC 하라는 겁니다. 이게 디파이라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배당은 누구한테 줄 것이며 의결권은 누구에게 줄 것이며 야, 이게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구나. 즉 나스닥이라든지 DTCC라든지 이렇게 업계 시장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 혁신 면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조금은 제한된 범위에서 가는 걸로 바꿔야겠는데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법이나 규제가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거든요. 뭐라도 있어야지 정권이 바뀌든 수장이 바뀌든 하면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열었다가 너무 급하게 달려가려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과 충돌을 해서 뭐 실제로 이거는 뭐 주주들의 권리나 이런 걸 좀 침해를 할 소지가 있어 보여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안전한 형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요건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요, 지금 창립자죠. 비탈릭 부테린을 아예 뒤엎고 새 조직을 만들자 반기까지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단의 전 핵심 연구원, 여기 보시면 이름이 어려운데요. 단크라드 파이스트. 사실 이분은 이더리움 재단 나간 분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이더리움을 살릴 새 조직이 필요하다. 이분은 템포라는 결제 전용 그 코인 그쪽으로 넘어간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이더리움의 경제성을 강화하자. 우리가 뭐 선교사냐? 실제로 급여가 낮긴 해요. 뭐 솔라나나 뭐 다른 데 비해서 급여가 너무 낮다. 그래서 돈을 벌자. 그리고 공공재, 비탈릭은 계속 공공재, 비영리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0.1%도 안 들고 있다. 그리고 수익을 위한 뭐 스테이킹을 하거나 수수료 수익 가져가느냐? 거의 안 가져간다. 이래서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냐? 그래서 최소 10억 달러는 모으자. 한 1.5조 원 정도를 모은 다음에 유능한 리더를 뽑고 가격도 좀 올리고 월급도 좀 잘 주고 근데 그들의 논리도 뭐 있어요. 논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집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단을 이제 재편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올해부터 많은 직원들이 핵심 인사들이 나간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로 뭐 공동 전무 인사도 방향성과 충돌해서 나갔다. 커뮤니케이션 총괄도 7년이나 근무했는데 퇴사했다. 뭐 여기 이더리움 핵심 개발 조율, 하드포크 일정 같은 거 짰던 코디네이터도 나갔다. 그리고 여기 5년 근속 후에 퇴사했다. 그리고 이 뭐 알렉스 스톡스크라는 분만 휴직이네요. 안식년을 선언하면서 나갔다. 그리고 밑에 두 분도 7년 군속 후에 사직, 뭐 환멸을 느끼면서 나갔다. 4년 군속 후에 사직. 아, 이게 조금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불안할 수는 있겠죠. 가격은 떨어지고 돈은 못 벌어오는 데다가 핵심 인재들이 퇴사하니까 야, 이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하긴 쉽지 않습니다. 핵심 개발자들이 퇴사하는 걸로 망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망했어야 됐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분들도 물론 유능하시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퇴사, 근데 아까 분들과는 네임밸류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했던 이더리움은요, 공동 창업자만 무려 8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엄선을 해서 누가 나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4년 6월 달 그 유명한 찰스 호킨스, 에이다를 만든 분이죠. 비영리 재단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린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비탈릭에 의해서 해고됐다. 근데 나가서 에이다 뭐 코인 만들어서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셉 루빈 역시 공동 창업자이고 컨센시스라는 메타마스크 만든 이제 그 회사이자 샤프링크의 CEO 누구보다 뭐 유능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15년도에도 개비누드라는 누구나 다 아는 폴카닷이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여전히 뭐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고 그 밑으로도 수많은 공동 창업자 뭐 여러분이 계십니다. 창업자가 8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공동 창업자 둘도 나가서 한 분은 전혀 관련 없는 게임 뭐 스튜디오를 창립하신 것 같고 또 한 분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데니 라이언이란 분은 더 머지 그거 굉장히 어렵다는 더 머지를 총괄했던 분인데 7년 후에 또 나갔었고 그 밑에 분은 10년을 근속했는데 이거 연봉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면서 퇴사를 했었고 이 당크레드 파이스트 아까 이분이 아까 그 전에 기사에 나왔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핵심이었냐면 본인의 이름을 딴 댕크 샤딩 기술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핵심 인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템포라는 결제 특화 코인 업계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더리움에 지속적인 관심과
뭐 여차하면 수장을 바꿔버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멤버 퇴사했던 분들이 훨씬 화려하고 유능했습니다. 그렇죠? 몇 명 퇴사로 흔들릴 회사였으면 진작에 망했다. 우리 뭐 회사나 저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한 핵심 인재가 내가 나가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군대에서 내가 나가면 뭐 한국인의 권리를 뭐 잃을 것 같고 뭐 이랬던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두 분 나간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뭐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최근 이더리움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법합니다. 그쵸? 뭐 하이퍼 리퀴드가 치고 나갔네, 누가 튀어나왔네, 뭐 G캐시가 잘 나가네, 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가장 뒤처져 있는 이더리움의 근황을 데이터를 제가 토큰 터미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유통량, 발행량을 나타내는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무려 30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됐고 가장 합법화에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죠. 최근 5년 기준보다 한 30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이더리움 고속도로 안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려 59.5%다. 거의 60%입니다. 뭐 거의 압도적이고요. 그나마 따라오고 있는 게 트론인데 여기는 USDT에서 워낙 밀어주는 코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2위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솔라나, 아비트럼, 베이스, BNB, 하이퍼리퀴드, 앱토스, 아발란체, 스텔라도 물론 쓰이겠지만 이더리움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느리고 뭐 힘들면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압도적이다. 토크나이즈 펀드, 요거는 뭐 MMF라든지 국채를 토큰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총 시총은 아까 뭐 스테이블 코인은 이 300 정도 됐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다. 그럼에도 여기도 뭐 거의 합법화에 가깝기 때문에 뭐 요걸 누군가 막았다든지 뭐 그러진 않고 있죠. 그래서 JP 모건도 뭐 뛰어들고 수많은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5년 전 대비 무려 5000% 정도가 사이즈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런 MMF나 국채의 고속도로를 타는데 이더리움을 역시 61.8%나 타고 있다. 물론 2위로 뭐 BNB나 뭐 GK 싱크, 스텔라 솔라나 아발란체, 뭐 인젝티브 등등이 있지만 따라오기는 역부족이구나. 좀 떨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하다는 거죠. 토크나이즈드 원자재, 주로 뭐 금, 은 이런 거겠죠. 시총은 한 7빌리언 정도. 아까 그 국채, 뭐 MMF보다는 좀 적지만, 최근엔 금 이제 얘기하는 분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이더리움 고속도로 점유율이 한 67% 정도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 2위가 또 꽤나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XRP 레저에서 금, 현물, 선물 이런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이하 뭐 XRP가 이제 2위로 치고 올라오곤 있지만 여전히 이더리움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토크나이즈드 주식, 요게 어제 약간 제지를 당했던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세 개는 거의 합법화가 됐거나 이미 지니어스 법으로 합법이 됐는데 반해서 토크나이즈드 주식은요, 미국 내에서는 불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시총이 굉장히 적습니다. 1.6 빌리언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폭발할 수 있는 성장세, 다음 이제 먹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6 빌리언이라고 해도요, 5년 전 대비하면 지금 6만 퍼센트가 넘어가는 성장률, 이 TVL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너무 빠른 것 같은데 해서 지금 속도 조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법 내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더리움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660 밀리언이니까 거의 뭐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BNB, 아비트럼, 폴리곤 등등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문제일 수는 있겠다. 그 주식 쪽이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뒤처졌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여기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을 보시면 이 초록색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더리움이 59.5% 압도를 하고 있고요. 펀드, 뭐 MMF 국채도 61.8% 초록색 물결이네요. 그리고 상품, 금, 뭐 선물, 뭐 농업, 뭐 모든 걸 포함해서 66.9%, 토크나이즈드 주식이 41.1%인데 여기는 아직 꽉 막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방향성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쵸? 토큰화된 주식이 연기가 됐으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SEC에서는 혁신 면제를 통해서라도 막 열어주고 싶었는데 일단 막혔어요. 근데 SEC가 이거를 방향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수정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제도권에 다가서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그럼 수정안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것도 이제 합법화 되겠구나. 이틀 안에서 가겠구나. 없어도 또 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조금 규제가 있더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떨어졌던 코인들이 다시 뭐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오픈 AI라든지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비상장 회사들의 허락을 받아서 당신들 거이 토큰화해도 돼요? 허락하면 그런 것들은 아마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1대1 주식을 사서 뭐 테슬라면 테슬라, 오픈 AI면 오픈 AI 이렇게 없는 거라는 게 아니라 1대1 주식 담보를 갖고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허가된 플랫폼 안에서 좀 갖고 놀아라.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이든 GTCC든 뭐 JP모건 블랙락이든 나 끼워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 마음대로 저 밖에서 디파이에서 마음대로 찍어내고 뭐 의결권 주고 하느냐. 나를 끼워서 해라. 원래대로라면요. 나스닥에서 27년도 1월부터 이거 토크나 공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26년 하반기가 비어 있어서 막 치고 갔더니 약간 제지를 당했다. 반대로 나스닥을 끼고 DTCC를 끼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온도와 함께 이제 허가된 플랫폼들이 그러면 굉장히 또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온도도 최근에 DTCC의 공식 파트너로 그 파트너로 선정이 됐거든요. 같이 먹고 삽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볼까요? 개발자들의 퇴사가 많았다는데, 그러면 풀타임 개발자는 도대체 몇 명이고, 그리고 모든 개발자, 알바까지 포함한 숫자는 몇 명인지도 전체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타임 개발자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코딩을 담당하는 분들, 커밋을 하는 분들, 뭐 이렇게 코드를 커밋한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일 이상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요게 압도적인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바가 아니라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더리움의 풀타임 개발자 수가 무려 2,300명입니다. 모든 코인 업계 통틀어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게 뭐 퇴사를 좀 했다고 쳐도 뭐 계속 밑에 있겠죠. 물론 밑에 폴카닷, 뭐 솔라나, 폴리곤, 뭐 코스모스 등등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압도적이다. 그러면 이제 활성 개발자, 요거는요, 알바 포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만 코드 뭐 짜집기 하러 들어오면 그분들 다 개발자로 쳐주겠다. 역시 이더리움이 1등이긴 해요. 35%. 근데 그 밑으로 뭐 솔라나, 비트코인, 폴리곤, 뭐 수이 등등 여기는 알바 다 포함이니까 생각보다 뭐 비등비등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걸 보시면 결국은 이 몇 명 뭐 퇴사했다고 뭐 흔들리고 이런 뭐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걱정이나 뭐 RWA 걱정은 사실은 블랙락을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블랙락은 지금까지도 비트랑 이더 ETF 두 개밖에 덜렁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블랙락의 확신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순서는 RWA라고 2023년부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뭐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걱정은 연예인을 걱정하는 거다. 이들은 월가가 선택한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월가 경부고속도로가 깔렸는데 뭐 도로공사의 본부장과 뭐 팀장님 몇 명 바뀐다고 경부고속도로가 망하진 않겠죠. 왜냐면 워낙 입증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 계실까 봐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가치가 높은데 싸고 그리고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걸까 좋은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쌀 때 많이 사야 크게 번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싸면 믿음이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는데 반해서 비싸지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어디선가 없던 돈도 생겨나는 솟아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치에 비해서 싸다고 느껴지는 믿음의 자산들을
조금씩이나마 끈기 있게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